안녕하세요. 와우 전문가입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매입한 건물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들은 작년 2022년 2월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지하철역이라곤 단 한 곳도 없고 상당히 낙후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곳에 그들은 도대체 왜 39억 5천을 묻은 걸까요? 그래서 건물 중개 전문가인 와우 중개사님과 함께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송정동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용답동과 군자동, 남쪽으로는 성수동 1가 2가, 그리고 화양동과 접해 있습니다. 면적 측면에서는 송정동은 상당히 넓은데요. 그런데 송정동을 가로질러서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부간선도로 동남쪽 부분에만 거주지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고 아까 출발한 곳인 PH129에서 송정동 건물까지는 약 3km 정도 거리이고 차로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장동건 고소영 씨가 2022년 초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길이 좀 좁긴 한데요. 사거리 코너 입지입니다. 전면 도로는 7m, 측면 도로는 차량 출입은 가능하지만 너비가 좀 좁아 보입니다. 대지가 54평, 연면적 107평으로 용적률 꽉 채워서 지었습니다. 내부에 엘리베이터도 넣었고 주차 공간도 건축법에 맞춰서 세대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예쁘고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이 동네에서는 거의 최고 좋은 건물로 보입니다. 네, 2020년까지만 해도 저렇게 허름한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다들 궁금해하실 과연 이 건물을 잘 산 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네는 인프라는 좀 처지지만 접근성 측면에서는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땅값이 날아가고 있는 성수동 바로 옆에 있지만 저평가된 곳이어서 투자 가치도 있는 곳이고 거래 자체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거래된 2022년도에 바로 주변 거래건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씨는 1번 땅을 39억 5천에 매입했는데 도로 접근이 사거리 코너, 대지가 54평, 2022년 신축된 건물이고 단순 평당가로는 7,315만원인데 건물값을 제외하면 토지 평당 5,730만원에 샀습니다. 건물값은 평당 800에 내용연수 40년 보고 계산했습니다. 2번은 방앗간 건물인데 현재 매물로 나와 있고 장동건 씨 땅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토지 평당 8천이고 40년 넘은 건물이어서 건물값은 따로 산정 안 했습니다. 3번은 거래 후에 리모델링을 이미 마친 걸로 보입니다. 좁은 도로에 접한 33평짜리 땅인데 토지 평당 2,972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번은 노란색으로 펜스가 쳐진 안쪽 건물인데 역시 좁은 도로에 접한 34평짜리 땅이고 토지 평당 4,014만원, 건물값 제외하면 토지 평당 약 3,800입니다. 5번은 파란색 대문집인데 역시 도로가 열악한 37평짜리 땅이고 토지 평당 약 5,581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 단가 편차가 좀 심한데요. 아무래도 명도 조건이나 매도자의 상황 등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동건 씨는 땅을 잘 샀습니다. 근처에서 가장 요지의 땅을 적정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지가 54평인데 토지 면적이 최소 50평이 넘어야 주차장 빼고 1층의 근생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코너이기 때문에
전부 건생으로 채울 수 있는 위치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대지 면적이 좀 좁고 도로도 좁아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송정동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철역을 보시면 동네 안에는 역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이 성수,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등인데요. 최소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 서너 개 이상 되는 동네도 적지 않은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주거나 상업 등 측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파트 단지는 두 곳이 있는데요. 447세대 건영아파트, 241세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동네 안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고등학교는 멀리 가야 합니다. 기관은 성동세무서가 유일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호재를 보겠습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중랑천 수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 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배우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나 상권이 확장되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고 이 호재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3표 레미컨 철거가 이쪽에까지 호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바로 주변에는 좋은 게 분명합니다. 이제는 먼지도 덜 날리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호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3표 레미콘 자리에서 송정동 중심까지는 약 3km 정도가 됩니다. 서너 블록도 아니고 3km가 떨어져 있으면 간접적인 영향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현황이나 개발 호재를 보더라도 확 눈에 뜨이는 게 없는데 부동산 투자의 일각에는 있다는 장동건 고소영 씨가 왜 들어왔나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입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통 인프라도 있고 학군도 있고 접근성 등도 입지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송정동은 교통 인프라와 학군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서울 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성수동, 강남, 중심권역을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곳이 바로 송정동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장동건 고소영 씨는 바로 이 뛰어난 접근성 때문에 송정동 미래 가치를 높게 본 것 같습니다. 또한 근처 성수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 나중에 키 맞추기를 하면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집에서 가까워서 사옥으로 직접 쓰면서 관리가 쉬운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쪽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물 사용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1층은 진오리 1735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오리 1735는 이태리 테이블웨어 브랜드입니다. 고소용 그릇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층은 고소용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고 3, 4층은 미야모모가 쓰고 있는데요. 고소용 씨가 또 모델로 있는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송정동에 있는 장동건 고소영 씨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